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며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사람과의 대화는 마치 감미로운 음악처럼 편안하고 즐겁게 느껴지는 반면 어떤 대화는 마치 가시밭길을 걷는 듯 불편하고 피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화를 선호하십니까? 물론 후자보다는 전자를 선호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말 예쁘게 하는 사람,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마법 같은 한마디로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보고 여러분의 대화 방식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귀한 지혜를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대화 기술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 더욱 풍요로운 관계를 맺고 스스로를 성장시키는 여정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귀한 시간에 깊은 울림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소통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은 때로는 깊은 좌절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왜 상대에게 닿지 않을까? 왜 나는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지 못할까? 이러한 고민들은 비단 여러분만의 것이 아닐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화의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그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해답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단순하고 기본적인 원칙들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담긴 힘은 실로 위대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곧 우리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순간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잘한다는 것은 단지 언변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깊이 공감하며 진정한 연결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유창한 말솜씨를 가진 사람을 대화의 고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화의 고수는 결코 쉬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을 늘어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며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 대화 잘하는 사람의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경청의 미덕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듣습니다.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상대방의 말 속에 담긴 감정과 의도, 그리고 진정한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가벼운 맞장구를 통해 자신이 상대방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깊은 존중과 신뢰를 전달하며 편안하고 안전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결과 더욱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듣는 행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하며 자신의 생각을 덧붙여 대화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경청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흔히 대화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대화의 주도권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끌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진정한 관심을 표현합니다. 이때 질문은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닫힌 질문이 아닌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열린 질문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잘 보내셨어요? 보다는 주말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와 같은 질문이 훨씬 더 풍성한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스스로를 더욱 개방하게 됩니다. 경청과 질문을 통해 우리는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곧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깊이 있는 공감 능력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아, 그러셨군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얼마나 기쁘셨을지 상상이 가네요. 이와 같은 표현들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며 이는 곧 유대감 형성으로 이어집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감정 자체에는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의견은 다르지만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충분히 이해해. 이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공감은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상대방과의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이해받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존중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을 열고 진정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긍정적인 표현과 격려의 힘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강점과 노력을 알아보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정말 멋진 아이디어네요. 당신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졌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말들은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독려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마치 따뜻한 햇살과 같습니다. 그것은 대화의 분위기를 밝고 긍정적으로 만들고 상대방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합니다. 또한 그들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어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일이 실패했지만 우리는 값진 경험을 얻었으니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와 같이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입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길을 살려주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상대방의 숨겨진 잠재력을 끄집어내는 마법사 같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습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바로 진정성과 솔직함입니다. 그들은 꾸밈없이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물론 이때의 솔직함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무례함과는 다릅니다. 그들의 솔직함은 진정성에 기반하며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전달됩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과장이나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도 기꺼이 인정할 줄 압니다. 이러한 진정성은 상대방에게 깊은 신뢰를 주고 더욱 솔직하고 열린 대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진실된 관계를 갈망합니다. 가면을 쓰고 이야기하는 사람보다는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진정성은 대화의 토대이며 솔직함은 그 위에 쌓아 올리는 견고한 벽돌과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대화는 쉽게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의 다섯 번째 공통점은 바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대화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화의 방식과 타이밍까지도 섬세하게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피곤해 보이거나 바빠 보일 때는 대화를 미루거나 간결하게 요점만 전달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관심사나 배경 지식을 고려하여 적절한 비유나 설명을 사용하며
어려운 용어는 쉽게 풀어 설명해 줍니다. 이러한 배려는 상대방이 대화에 더욱 편안하게 참여하고 메시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정 주제에 대해 잘 모를 때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설명해 드릴까요? 라고 먼저 묻거나 이것은 마치와 같습니다. 와 같은 비유를 사용하여 이해를 돕는 것입니다. 대화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양방향 소통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 없이는 결코 성공적인 대화를 이끌어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결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연습, 그리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결국 말 예쁘게 하고 대화 잘하는 사람들은 이 모든 공통된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 같은 한마디, 즉 공감과 이해, 그리고 존중이 담긴 진심 어린 말을 건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음성 신호를 넘어 따뜻한 마음과 깊은 배려가 담긴 선물이 됩니다. 이러한 선물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하며 나아가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초석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대화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시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고 한 번이라도 더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대화 방식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대화를 통해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여정에 동참하여 스스로를 더욱 성장시키고 주변 사람들과 더욱 깊이 연결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잠재력은 무한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말 예쁘게 하고 대화 잘하는 사람들이 지닌 핵심적인 공통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여러분의 일상 대화 속에 녹여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각 원칙들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어떻게 하면 더욱 효과적인 대화 습관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이었던 경청의 미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할 말을 생각하거나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며 판단하려 듭니다. 그러나 진정한 경청은 판단을 유보하고 오직 상대방의 말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을 다물고 있는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표정, 몸짓, 어조의 변화까지도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들의 비언어적인 메시지까지도 읽어내려는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떨리거나 눈빛이 흔들린다면 그들은 아마도 감정적으로 미묘한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그 부분에 대해 많이 힘드셨군요와 같이 그들의 감정을 짚어주는 말은 단순한 정보의 수용을 넘어선 깊은 공감을 전달하게 됩니다. 또한 경청은 상대방의 말에서 중요한 키워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추가 질문을 통해 대화를 더욱 심층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혹은 그때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와 같은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며
더욱 솔직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열린 질문을 통해 상대방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인 깊이 있는 공감 능력은 경청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인 후 그들이 느끼는 감정을 함께 느끼려 노력하는 것이 공감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나도 그랬어라는 식의 자기 경험 대입보다는 내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정말 힘들었겠구나와 같이 상대방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가 실수를 해서 좌절하고 있다면 괜찮아, 다음엔 잘할 거야 라는 피상적인 위로보다는 내가 이번 일 때문에 얼마나 실망했을지 충분히 이해해. 내가 옆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줘와 같이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공감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혼자가 아님을 느끼게 하여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공감은 대인관계의 가장 강력한 접착제와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신뢰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원칙인 긍정적인 표현과 격려의 힘은 우리의 대화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비판이나 불평, 부정적인 말을 더 쉽게 내뱉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 예쁘게 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노력에도 정말 잘했다, 수고했어, 내 덕분이야와 같이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인정해 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시험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받았을 때 너는 왜 항상 이 모양이니?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아쉬웠지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지 알아? 다음번엔 분명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와 같이 격려와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잠재력을 믿고 그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진심 어린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에 긍정의 씨앗을 뿌리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합니다. 네 번째 원칙인 진정성과 솔직함은 대화의 신뢰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입니다. 가면을 쓰고 대화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불신을 안겨주고 관계를 표면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물론 솔직함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되 나는 라고 느낀다와 같이 주어와 감정을 명확히 하여 전달하는 나- 메시지 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너는 왜 항상 그렇게 행동해? 라고 비난하기보다는 나는 내가 그렇게 행동했을 때 한 감정을 느꼈어와 같이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줄이고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건설적인 대화를 유도합니다. 또한 진정성은 자신의 실수나 약점을 인정하는 겸손함에서도 비롯됩니다. 완벽한 사람보다는 인간적인 매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마음이 가는 법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오히려 상대방은 여러분에게 더욱 친밀감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대화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기에 같은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화 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그들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려 노력하며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펼칠 때
즉시 반박하기보다는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시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와 같이 질문하며 상대방의 논리와 감정을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또한 대화의 주제나 방식이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지, 혹은 대화하는 장소나 시간이 적절한지 등 세세한 부분까지도 배려합니다. 이러한 배려는 상대방에게 이 사람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주며 이는 곧 깊은 신뢰와 편안한 대화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화는 단순한 기술이 아닌 우리의 인격과 태도를 반영하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앞에서 언급된 5가지 원칙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하나가 중요한 퍼즐 조각처럼 대화의 전체 그림을 완성합니다. 경청 없이 공감할 수 없고, 공감 없이 진정한 긍정적 표현은 공허하며, 진정성 없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원칙들을 한 번에 완벽하게 실천하려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노력하고 스스로를 성찰하며 발전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처음으로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가, 혹은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건넨 칭찬 한마디가 여러분의 삶과 관계에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대화는 연습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타인의 반응을 살피며 더 나은 소통 방식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능력이 있습니다. 더 나은 소통을 통해 더 나은 관계를 맺고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여정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모든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대화는 분명 한 단계 더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아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오늘 여러분이 만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고 따뜻한 격려의 말을 건네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들이 쌓여 여러분의 대화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잠재력은 무한하며 더 나은 소통을 통해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지혜로운 습관들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하여 진정한 대화의 달인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삶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